첫 번째 시청자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세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7만 9천 원이고요. 네. 보유는 20%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손실 구간에 접어드신 것 같은데 어떤 예. 부분이 좀 우리 시청자님 가장 고민이세요? 예,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네. 그냥 이틀 내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목표가하고 그 기준선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우리 첫 번째 네. 시청자님입니다. 현대차, 그래도 좀 현대차는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우리 시청자님 지지 라인과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떤 조언 해드려야 될까요? 네. 자, 일단은 현대차 제가 보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차트 보기 전에 현대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저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 탑10 안에 드는 회사 중 가장 성장성이 높고 향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차는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고급 브랜드 제너시스 지금 안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이 내년에 이제 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서 아이오닉 5가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현대차가 광고 모델을 잘 썼다는 부분입니다. BTS가 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광고 모델로 나섰는데요. 이 광고가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이게 뮤직비디오인지 현대차 광고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시청자분들이 극찬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BTS의 멤버 중에 하나가 이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에서 딱 내리는 모습. 그런데 뒷모습을 보니까 포르쉐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게 포르쉐가 아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올 현대차 아이오닉의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대차는 젊어지고 세련되고 네, 핫해지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쪽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고 내년에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출시하면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를 국내에서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소차 니콜라 지금 말이 많죠. 니콜라는 껍데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대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넥소 SUV인데 지금 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소 트럭인 엑시언트가 스위스에 수출이 되었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트럭을 상용화시킨 브랜드는 현재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콜라가 몰락을 하면서 현대차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 실적 대비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인데요. PBR 0.8배 미만이고 그리고 또 실적이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사협상이 11년 만에 잘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현대차의 지금 긍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조금 중장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16만 원이 지지 라인이니까요. 16만 원 지지 라인이 깨지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반면에 지금 가격대 17만 원을 유지하면서 월요일 날에 양봉이 나온다면요. 그냥 편하게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저항선이 19만 원인데 그 저항선보다는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고요. 지지라인은 16만 원 선으로 짚어주셨고 또 20만 원 선까지는 단기 전략으로 쭉 보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세요? 네, 일양약품 그 목표가하고 네. 지지선하고 그리고 그 치료약 그 러시아에서 한 거에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으네요. 네,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3,000원에 네. 5%요. 5%. 그럼 지금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일양약품 갖고 계신데 손실 네. 구간이시고요. 네. 이제 신약 개발 부분과 또 목표가 네. 그런 지지 라인 모두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일양약품은요,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양약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를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의 기반이 되는 게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입니다. 이 슈펙트가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1위 제약사인 알팜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출시를 목전에 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단점이 심각한 부작용인데, 이 일양약품의 슈펙트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부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일양약품이 국내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임상 3상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97,000원 이 저항대만 돌파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95,000원에서 97,000원 그 저항대 돌파 여부를 보시고요. 현재까지 이 흐름은 지금 당분간은 횡보입니다. 네, 아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만약에 여러분 그 7만 원이 깨진다면, 네, 일양약품의 이 기준 라인이 7만 원인데 그 7만 원이 깨진다면 비중을 좀 약간 줄이시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7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95,000원에서 7,000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만 원 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비중을 축소해 보는 것, 그리고 95,000원, 97,000원 선까지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세요? 인선 ENT에 네, 보유 비중과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매주가는 1,550원이고, 네. 예. 비중은 20%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손실 구간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예.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걱정되세요? 거기 좋다고 폐기물 태풍 오고 해가 폐기물이 네. 좋다 해서 샀는데 12,000 얼마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길래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내리니까 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렇죠. 지금 걱정 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보유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폭이 그래도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5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8,870원에 어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인선 ENT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가요, 이렇게 주가가 큰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선 ENT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나 코스피 종목들이 특히 소형주 위주로 많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가격까지 일단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 장마가 좀 예상보다 좀 길었죠. 그래서 건설 업체들이 좀 쉬었습니다. 네, 그동안 장마 때는 원래 좀 가끔씩 외부적인 작업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설 업체들의 외부 작업이 줄어들면요, 건설 폐기물이
적게 배출됩니다. 이 건설 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건설 폐기물이 적게 배출되니까 당연히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겠죠. 근데 그 실적이 안 좋아진 부분은 한 2, 3분기 정도는 안 좋았지만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자회사를 이번에 2개를 인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매립지 관련된 자회사고요. 하나는 이 폐기물 처리 자회사를 영입을 했는데 11월부터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활용 부분도 실적이 좀 안 좋아졌는데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2분기, 3분기 실적은 좀 저조하지만은 4분기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봤을 때 이 건설 폐기물 처리 단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매립 단가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특히 2014년에서 2020년까지는요, 이 폐기물 처리 단가가 50% 상승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앞으로 점진적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환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들 굉장히 지금은 조정이 보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8,800원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 8,000 굳이 손절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한다면 8,500원 정도 손절가 보시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000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이라고 짚어주셨고요. 11,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NHN. NHN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79,400원에 30%. 30%. 그럼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좀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걸까요? 아니, 더 들고 있어야 되는지, 회복이 될는지, 여기서 정말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게 걱정이에요. 손절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갖고 가셔야 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올라올지. 그렇죠.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지금 손절을 하셔야 될지 네. 아니면 계속 좀 가져가셔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네. 가져가셔야 된다면 또 단기 전략 또 중장기 전략 어떻게 갖고 가셔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NHN 같은 최근에 게임주들이요.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NHN 같은 경우는 원래 네이버에서 게임 사업이 분할된 기업입니다. 게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데요. 또 페이코 같은 간편 결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섹터는 2개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뭐 차트로 평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차트가 예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참여자나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NHN 같은 경우는요. 게임 사업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 때 또 이동 중에 게임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좀 여유 있게 또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주들은 추석 전후로 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NHN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뭐 스팀이랑 이런 게임하고 또 페이코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또 페이코의 그 결제 부분을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여건이 지금 게임 쪽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반기 11월 달에 또 지스타라는 국제 게임 박람회도 있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을 하반기에 많이 또 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 지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만 원이 일단은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히려 7만 원이 살짝 깨지는지 아니면 완전히 붕괴되는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살짝 깨진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나 시장의 참여자들을 살짝 내보낸 다음에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7만 원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이 7만 원에서 살짝 깨지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무너지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7만 원을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요. 일단은 8만 5천 원 부근이 저항대입니다. 8만 5천 원 부분이 저항대니까 8만 5천 원까지 상승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그 이후는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좀 7만 원 선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짚어주시면서 8만 5천 원 선 저항대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국구처 3부 전화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문자로 많은 종목들 고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네요. 52,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를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로 아주 대표주잖아요. 지금 네네.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십니다. 네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은 YG 엔터 블랙핑크가 연일 뉴스나 유튜브 조회수 1위부터 해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지금 현재 BTS하고 쌍벽을 이루는 걸그룹은 현재 블랙핑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뮤비를 출시를 했는데 셀레나 고메즈,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인 셀레나 고메즈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더 많아져서 아마 고점인 6만 원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조정을 보이면서 굉장히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와 그 추석 이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만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은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의 충격에서 일부 멤버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보이그룹들이 활동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하고 이 보이그룹의 활동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다. 다만 5만 원만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